횡령해놓고 뭐 잘했다고 그 다음에 말 줄임표가 있다는 것은 대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뭐 저질렀다 이런 겁니까 지금? 태도가 이상한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했다는 것인데 네. 이게 지난 2022년에 MBN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대상이 누구냐?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혐의인데요. 그 업체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거 MBN에서 지난번에 2022년도에 처음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네. 임원 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이에요. 그 상품권을 사들여서 현금화해가지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하, 참나. 두 번째, 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허허.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어제 1심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네. 출석하면서 보여줬던 모습, 네. 이 모습이 매우 기괴했다고 합니다. 기괴요? 예, 그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허허, 네네.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당신 누구야? 회사에 손해 끼쳤다는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리 가세요. 답변을 못. 지분 매각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야 돼? 상품권 현금화 지시 없으셨나요? 비켜줘요. 비켜. 상품권 현금화 지시 있으셨습니까? 네, 가시죠. 네. 네, 아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비켜주세요. 부회장. 싸우지 마시고 들어가시죠. 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량 결과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경영 일사에 복귀하실 생각입니까? 경영 일사 복귀하실 생각이에요? 잠시만요. 저 취재진 밀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취재진 공격하시지 마세요. 직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저 현장에는 MBN 취재진 전민석 기자도 있어서 앞서 이제 밀침을 당한 기자들 중에 한 명이 우리 전민석 기자였는데 당시에 얼마나 기자가 본 현장 저 사람 저 이름이 뭐예요? 구본성? 저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기괴했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게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쓰시고 이제 마스크도 쓰시고 이렇게 등장을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본인을 촬영하는 게 불쾌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너희들도 좀 불쾌해봐라. 저는 뭐 느꼈는데 그 영상 취재 기자 카메라를 거칠게 밀치면서 이제 촬영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고, 물론 렌즈를 가리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싸우지 말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달래기도 했어요. 법정에서는 별달리 돌발 행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있었어요. 우리 전민석 기자가 엊그제 결혼했어요. 이제 품절남 됐는데 저 영상을 아내분이 보면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세상에. 근데 보세요. 최민 기자님, 저 구본성이라는 사람은 뭘 잘했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기다를 밀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보는 상황에서 뭐 영어로도 하고 뭐 거칠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보통 저럴 때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거든요. 한 부분은 이제 굉장히 위축이 돼요. 본인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면 네. 진정한 죄책감은 아니더라도. 근데 저분의 반응에서는 수치스러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아마 본인이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을 거예요. 영어로 욕을 한 거는 사실 아마 영어로 욕을 하고 싶지 않고 더 센 욕을 아마 한국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영어로 욕을 한 거고 네. 그러나 그거로 화가 안 풀리니까 그 다음에는 비켜라고 얘기한 거지요. 네. 카메라로 사진을 갖다 찍은 거는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게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의 그 촬영을 방해하는 도구로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손으로 막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한번 너도 나를 찍으면은 나도 너를 찍겠다라는 일종의 심리적 보복 행위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아마 저 찍은 거를 갖다 나름대로 아마 저분의 밑에 있는 분들한테 저 사진을 주면서 네. 어느 기자인지 누군지 찾아내봐. 아하. 그래서 어떻게 조처를 취해봐. 라는 아마 나중에 그 이용을 하려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찍었을 가능성이 보복하려고? 있어요. 네. 참 진짜 웃음도 안 나와요. 근데 보세요. 앞서 그 구본성이라는 사람이 직함 붙이고 싶잖아요. 저런 행동하는 사람. 뭐 부회장이고 뭘. 근데 보세요. 구본성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해. 그러면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한테도 그러겠네요.
판사님이 물어보면 내가 왜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냐 그렇겠네요. 또 보니까. 네, 낯선 사람한테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돼? 아, 그런 식으로 그러겠네요, 얘기할 진짜.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 대중들에게 이 이름이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세간의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그래요? 있거든요. 지난 2021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게다가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야. 이 일로 인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결국 아워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품행불량. 예전에 뭐 비슷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진짜 품행불량이에요. 진짜 행동거지가 딱 드러나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리를 빚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어제 법원은 판사님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배임 그리고 횡령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배임액이 2억 9천 가량으로 혐의를 받았고 횡령액은 무려 31억 가량의 혐의를 받았는데요. 일부는 인정이 되고 일부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혐의로는 회사에서 관리하던 상품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금화해서 자기가 뭐 한남동에 땅이 있는데 그 세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 토지세 자기 개인 토지 세금을 내는데 회사 돈을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이게 선대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해오던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바로 그 점까지도 꼬집었습니다. 아버지를 핑계로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경영성과급을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도 적용을 받았고 또 회사 돈으로 개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는 그 혐의도 받았었는데 네.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네. 지금 집행유예까지 나온 걸로 보이는데 검찰이 지금 항소 여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게 양형 기준선으로 보면은 뭐 이 여러 가지 양형 요소로 인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횡령 액수가 굉장히 큰데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물론 판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에서 집행유예란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러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법정 구속은 안 됐고 집행유예지만 뭔가 고려하셨겠지만 판단하셨겠지만 시청자분들은 국민 정서상 뭐야 가진 사람이라고 진짜 봐주는 거야? 라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만약 항소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